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주입니다. 반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아베 같은 일본 구구파 정치인들의 역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의 잘못이고 그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일본이 반성을 모른다 해도 그들이 수치스러울 뿐이죠. 인간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려면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증오해야 할 것은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다면 일본이라고 해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 주가 지수인 니케이 225는 지난 5년간 142% 상승했습니다. 매년 20%가량 상승한 셈이죠. 일각에서는 이런 성과를 아베노믹스의 성과다라고 돌리지만 그런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경제를 정책에 의해 근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일본의 역량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났을 뿐이죠. 먼저 일본은 사람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에 적합하고 지금의 저성장 국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 도요타 공장을 방문했을 때 생산지 기능공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급여는 일본의 높은 물가를 감안할 때 낮은 수준이었지만 그는 만족해 보였습니다. 그는 도요타에 들어와 진정한 기능공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요타 내에 수많은 비공식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R&D, 생산, 마케팅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직급에 상관없이 모여서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하며 공부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능공도 회사 전체를 이해하게 되었고 비록 생산직이지만 회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도요타는 이런 아이디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로 뭉쳐진 기업입니다.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죠. 한편 일본은 마케팅 중심적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늘 생산 라인을 가볍게 유지합니다. 고객들의 취향이 바뀌면 언제든지 제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대세인 스마트의 의미를 소비자가 가려운 데를 긁어줘서 수요를 유발시키는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해석할 때 왜 일본 기업들이 회생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로봇 기술입니다. 인구가 가장 먼저 노령화된 곳이므로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이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죠. 일본에서 로봇이 양호 선생님 노릇을 하고 심지어 절에서도 로봇이 서비스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자신만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봐야 하는 젊은이들의 일손도 빼앗아갑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일본을 넘어 전 세계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간호사 평균 연령이 50세에 이르고 힘을 써야 하는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40세에 이를 지경입니다. 이런 로봇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로봇 산업 관련 주가 지수는 2009년 이후에 400%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이 178% 오른 것에 비해 폭발적인 상승입니다. 관심을 받은 것에 비해 아직 로봇 산업의 저변이 커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입니다. 그 배경에는 양자 컴퓨터처럼 연산 능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인공지능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10대 로봇 업체 가운데 5개가 일본 업체입니다. 야스카와 같은 기업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미래 컴퍼니 같은 곳이 로봇 산업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김학주의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스타 유망 주식에서 만나볼 기업은 UI UX 디자인 기업 피플인사이드입니다. 피플인사이드는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사람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명도 피플인사이드겠죠. 우선 UI와 UX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볼까요? 스마트폰을 예로 이해해보죠. 먼저 UI 디자인이란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약자인데요. 사용자 위주의 환경 디자인이 바로 UI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어플의 아이콘과 배치, 또 색상과 폰트 등을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디자인하는 작업이 바로 UI입니다. 또 UX 디자인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의 약자인데요. 스마트폰에서 아이콘을 눌렀을 때 사용자가 느끼는 경험에 대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조금 추상적이죠.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느끼는 모든 경험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예로 풀어봤지만 UI와 UX는 컴퓨터와 핀테크, 또 빅데이터 등 우리 생활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고요. 또 그 수요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피플 인사이드는 그중에서도 IoT와 스마트카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분야에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I와 UX 업무 특성상 얼마나 우수한 인력이 함께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피플 인사이드에는 SK텔레콤, 또 삼성전자, LG전자 등 굵직한 기업에서 UI, UX 관련 경력이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피플 인사이드의 박준석 대표 역시 CJ그룹과 SK텔레콤, 또 LG전자에서 UI 업무를 담당했고요. 현재는 대한사용자 경험 전문가협회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UI 전문가입니다. 피플 인사이드가 앞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우리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는 박준석 대표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스마트의 개념을 소비자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서 수요를 유발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가 고객과 소통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UI, UX,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그것에 대한 어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UI, UX의 전문 업체인 피플 인사이드의 박준석 대표를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회사가 여의도에 있죠. 네, 여의도에 예, 있습니다. 얼마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그 UI, UX라는 게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그런 있었던 개념이었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 모바일이 많아지면서 네. 더 이제 중요성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이제 되게 중요해지면서 네. 그 부각된 그런 산업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 새로운 수요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고 있는 건지 그것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먼저 UX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시점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LG와 같은 국내의 대기업 제조사 그리고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UI 조직을 전담하는 조직이 내재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오래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애플 아이폰이 시장에 출시됐을 때 고객뿐만 아니라 업계에 큰 파장이 일어났고요. 이 파장의 결과로 스마트폰으로 급격하게 패러다임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애플은 계속해서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 성격의 서비스를 계속 출시하고 아이패드와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출시함으로써 제조업뿐만 아니라 어떤 플랫폼 사업자로서 영역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애플의 성공의 이면에는 사용자 경험, 즉 UX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는 어떤 분석과 인식이 공감대가 이루어졌고요. 이때부터 국내에도 많은 회사에서 UI, UX에 대한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물론 저희와 같은 UX 전문 디자인 회사도 그때부터 많은 수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세상이 많이 바뀔 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같은 스마트카, 그다음에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 금융의 핀테크, 그다음에 빅데이터나 챗봇과 같은 인공지능 분야가 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X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고요. 결국은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해야 될 본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더욱 증가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다음에 그 가치를 좀 더 쉽게, 그다음에 고객에게 더 친숙하게, 그다음에 더 유용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수요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바일에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 UI라는 것을 세상에 등장시킨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됐군요. 예. 이제 UI, UX라는 것이 사실 이게 보기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소비자들이 쓰기 편하도록 모든 어떤 그 컨설팅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솔루션을 주는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그 종합적인 것 같아요, 느낌에. 어떤 과정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영역,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 효과, 목표에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는 좀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UX적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을 시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인간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행동 특성이라든지 사용자의 니즈라든지 네.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서 네. 이해를 하는 것부터 이제 저희 업무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찾아낸 문제점과 어떤 기회 영역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네. 기회 영역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에 대한 고민, 네. 그리고 솔루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네. 위한 네. 아이디에이션과 디자인과 그걸 검증하는 그런 단계를 수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네. 완성된 디자인을 전달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 이외에 어떤 기술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또는 실제 사용자를 관찰하고 사용성을 네. 평가하고 그다음에 인터뷰까지 하는 이런 네. 구체적인 액티비티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예. 최근에는 디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디자인을 얼마만큼 잘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까지도 그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는 예. 그런 추세입니다. 이게 굉장히 진짜 듣고 보니까 뭐 네. 종합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치 제가 예전에 MBA 시절에 그 전략을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원하는 바를 잘 이제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스킬도 있지만 네. 그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마치 이제 그 이 전략적인 평가 뭐 보통 우리가 스워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걸 평가하고 전략적 선택까지 해주는 네. 그런 거라서 굉장히 범위가 큰 것 같은데 네. 이런 그 서비스 커버리지에서 네. 이 피플 인사이드는 어느 정도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건지 네. 그 커버리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는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되는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알고 싶네요. 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UX 디자인이 곧 비주얼 디자인이라고 네. 제한된 시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자분들, 즉 고객분들이 최종적으로 접하게 되는 부분이 비주얼 디자인에 대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좋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사용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UI에 대한 전략, 기획, 설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이 비주얼 디자인만 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UX 디자인이 필요한 전 프로세스 영역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디자인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개발까지도 네. 그 영역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법뿐만 아니라 네, 이 도구까지도 뭐 맞습니다. 설계해서 완전히 개발까지 끝내주는 네. 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거 하려면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거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한 몇 개나 되나요? 뭐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내 한 10여 곳 정도에서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이렇게 완성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UI나 UX 제품의 어떤 그런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게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UI, UX가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 이거 아무한테 맡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브랜드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정말 얼마나 실력 있는 업체냐를 가늠을 하려면은 네. 결국 누구한테 납품을 하는가, 그렇죠. 거래 상대방이 누군가, 고객군이 네. 누구냐. 이런 어떤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상대로 하는 그 고객군은 어떤 업체가 있고 네. 또 이제 우리가 수주한 것 중에서 약간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한번 소개해 네. 주시죠. 먼저 해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우수 사례를 만들고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입지를 굳힌 뭐 아이디어나 프로덕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성공 사례가 상당히 많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그 회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특징들을 고려해서 고객사에서 직접적으로 회사의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틀린데요. 네. 아직까지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UX의 수요가 아직까지는 대기업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네. 국내 대기업의 어떤 프로젝트 입찰 프로세스 자체가 경쟁의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인정을 받게 되면 프로젝트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네. 얻게 되고요. 그 자격 요건을 맞춰서 저희가 열심히 제안 준비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경쟁 PT까지 네. 해서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체가 선정되기도 합니다. 네. 저희 회사의 예로 이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최근에는 이런 경쟁 입찰 외에 저희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수많은 프로젝트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네.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피플인사이드의 어떤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참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록 같은 하여튼 글로벌 업체 같은 네, 경우에는 맞습니다. 갑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을이고 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UI UX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이 UI UX 업체들의 협상력이 서서히 커지는 네, 뭐 그런 맞습니다. 단계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이제 아까 이제 그 서비스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우리가 그 이 UI UX가 굉장히 컨설팅 비슷한 거기 때문에 네. 모든 영역에서 다 뛰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스페셜티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이 피플 인사이드는 어디를 좀 잘하나요? 어디 장기가 있나요? 저희 회사는 설립에서부터 저희 회사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회사의 설립에서 지금까지 그 해당 시점에 가장 트렌디하고 핫한 주제를 다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스마트 가전이나 스마트 홈으로 대변되는 사물 인터넷 분야, 최근에는 핀테크, 네. 그다음에 빅데이터나 챗봇으로 대표되는 네. 인공지능 분야, 의료의 헬스케어 서비스, 스마트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다뤄왔던 주제들인데요. 네. 사용자 경험의 어떤 본질은 영역을 구분하고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서 저희의 어떤 강점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저희가 설립해서 지금까지 스마트카, 헬스케어 서비스, 최근에는 핀테크에 네. 많은 경험과 노하우와 네. 그다음에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기 이 스마트 가전이라든가 뭐 네. 스마트 홈, 네. 그다음에 다른 IoT, 네. 뭐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 카, 네. 뭐 이런 쪽에서 그동안 많이 해봤고요.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핀텍 쪽으로 네, 좀 맞습니다. 뭐 진출하려고 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UI UX 업체들은 이제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능력에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약간 백그라운드 지식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사실 이 UI UX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네. 피플 인사이드에도 자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증권 투자 산업에서 원하신다면 제가 네. 기꺼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그 이 제품 디자인 사업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 업체들이 네. 이거를 글쎄요. 일단 부문별로는 이제 이 UI UX 업체들한테 외주는 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 그걸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할 때는 네. 자기네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약간 좀 레벨이 높은 네. 그런 업체들한테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 하이러키가 있다고 생각이 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피플 인사이드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업체 자체가 저희하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에이전시로서의 업무, 컨설턴시로서의 업무로 이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사에서 큰 방향을 제시하고 네. 그 제시된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인 어떤 디자인 활동을 하는 것들이 에이전시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컨설턴시 업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역량이나 경험들을 고객사에서 충분히 인정을 하시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컨설턴시로서의 업무보다는 네. 에이전시로서의 업무가 훨씬 많은 게 좀 현실이고요. 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컨설턴시의 업무가 한 30% 정도 네.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고 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층의 위쪽을 보면은 이게 이제 컨설턴시고요. 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이해력을 가진 업체들이고 네. 밑에는 약간 좀 심부름하는 에이전시인데 우리나라 아무래도 역사가 짧기 때문에 네. 아직은 에이전시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모바일 쪽이 발달이 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기 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컨설턴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UI UX 업체들이 당연히 에이전시에서 이제 컨설턴시로 네. 이제 좀 진화하고 싶어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피플 인사이드가 조금이라도 네. 그런 쪽에서 남들보다 좀 경쟁력 있게 네. 올라갈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UX 업무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수한 인력이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패에 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교 우위라고 한다면 저희 멤버들에 네. 대한 인적 자원이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설립한 지 이제 만 5년, 6년째 접어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를 거쳐서 물론 이제 실패한 경험도 있고 성공한 경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저희가 최상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떤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산을 위해서 다양성과 객관성을 인정하는 것이 저희의 기업 문화, 우리 회사의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네. 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UI UX 업체들이 상당히 그 창조적인 문화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리버럴하고. 네. 예. 제가 한번 지난번에 방문했는데 진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이 우리는 재산이고 네. 결국 경험 있는 사람 많다. 특히 이제 이 대기업에서 컨설턴시를 했던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나와서 만든 회사이다. 네. 뭐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회사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혹시 뭐 매출이나 어떤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 줄 수 있다면 네. 잠깐 언급해 주시죠. 예. 네. 저희 조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조직은 크게 세 가지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UX 일실은 사용성 평가, 그다음에 UI 기획 설계, 전략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공학이나 컴퓨터공학 같은 공학 베이스의 배경 지식을 가진 멤버들, 그리고 심리학이라든지 사회학을 전공한 멤버들, 그다음에 디자인을 전공한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X 이실 같은 경우에는 시각 디자인과 그다음에 영상, 모션 디자인을 담당하는 조직이고요. 대부분의 멤버들이 시각 디자인이나 모션, 영상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삼실 같은 경우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UX 엔지니어링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UX 삼실 같은 경우에는 기획에서부터 비주얼 디자인 그리고 개발까지 모두 한 조직에서 완결적으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UX 삼실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의 어떤 넥스트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선행 R&D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피플 인사이드가 결국 이제 그 국내 대기업의 인정받는 수준까지는 도달을 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진화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그 차세대 계획까지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장기적인 전략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국내에 저희 같은 UX 전문 디자인 회사들이 아직은 에이전시로서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컨설턴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의 어떤 역량들을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확충하는 것도 물론이와 네. 지금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멤버들에게 개인적인 성장이라든지 역량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교육 기회와 같은 어떤 제도적인 충원을 이제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정말 사용자 경험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인정받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큰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규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 앞으로는 소비자의 취향을 알고 그것을 이해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그러한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런 것들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UI, UX의 수요는 저 폭발적으로 늘어날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고요. 결국 어차피 수요가 시장을 만들고 수요가 그 커다란 성공적인 대기업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이 거대한 UI, UX 업체들이 탄생할 텐데 피플 인사이드가 그런 업체로 성장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